안녕하세요. 주식 레고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탄소 배출 관련해서 이제 조금 그 관련주랑 그다음에 수혜주들을 좀 알아보려고 해요. 일단 이게 오늘 7월 25일 날 뉴스고 10시 25분에 뜬 거죠. 그러고 나서 일단 유럽연합 EU에 이어서 미국도 이제 탄소 국경세 도입을 추진을 하면서 뭐 친환경 에너지 뭐 이런 이제 뉴스들이 뭐 나오는 건데, 탄소 배출 제로를 향해서 이제 뭐 간다 뭐 이런 뉴스인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이거를 따라서 가야 되고, 그럼 이제 뭐 풍력은 CS 윈드, 삼강 MNT, 근데 CS 베어링이 대장이거든요. CS 베어링이 제일 좋고, 그다음 전기차, 수소 산업 이런 것들이 이제 수혜주예요. 수혜주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가 탄소 국경, 그러니까 탄소를 제로 탄소로 가기 위해서는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좀 해야 되고, 그럼 친환경 에너지라고 하면은 그동 뭐 제일 뭔가 수혜주로 꼽고 있는 뭐 수소차가 되겠죠. 수소랑 전기차가 될 수 있고, 수소차랑 전기차가 이제 된다고 하면,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수혜주로 꼽을 수 있는 거는 뭐 몇 가지가 있겠죠. 수혜주로 꼽을 수 있는 거는 이제 탄소 배출권을 판매해서 영업 이익을 내는 회사가 있을 거고, 탄소 배출권도 이제 실제 매출과 직결되는 회사들이 있을 거고, 테마성 뭔가 그런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에코바이오나 휴캠스나 뭐 이건산업이나 한솔홈테코를 보면, 뭐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 에코나 엑사 같은 경우는 약간 테마성 느낌이 강하고, 휴캠스, 한솔홈테코, 이건산업 같은 경우는 실적의 느낌이 강해요. 실제로 뭐 휴캠스나 이런 것들은 조금 뭐 한솔홈테코나 이런 거는 이제 전자공시를 보고, 예를 들어 분기보고서를 보면 여기에 실제 탄소 배출권을 판매를 해가지고 실적이 이제 재무에 탄소 배출권을 판매를 해서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이제 실적도 있거든요. 실제로 옛날에 테슬라처럼.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테슬라 실적이 이게 그 요번 실적 말고 지난번 실적이, 테슬라가 자동차를 판매를 많이 해가지고 실적이 좋아진 게 아니에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탄소 배출권을 판매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지난 실적이 많이 올랐던 거고, 탄소 배출이랑 비트코인 판매를 많이 해서 테슬라도 실적이 좋아진 거. 근데 테슬라가 실적이 왜 좋겠어요? 테슬라가 탄소 배출권을 왜 판매를 할 수 있냐면, 테슬라는 이제 탄소를 많이 내뿜지 않은 그런 이제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탄소 배출권 보시면 이제 테슬라 탄소 배출권 안 산다고, 이제 일론 머스크 때문에 테슬라에서 판매한 탄소 배출권을 안 산다 뭐 이제 이런 뉴스들이 있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건 산업 같은 경우나 뭐 한솔홈테코도 조림 산업, 뭐 이건 산업, 뭐 목재, 휴캠스도 뭐 질소, 암모니아 판매하는 회사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탄소 배출권을 판매를 해서 이제 그 실제로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 관련주로 뭐 후성도 있고, 뭐 KC 코트렐도 있고, 뭐 테마주는 많고, 그러니까 관련된 종목은 많아요. 뭐 KC 코트렐도 있고, 자리가 나쁘진 않은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차트가 괜찮아 보이는 다섯 종목을 가지고 온 거고, 그다음에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수소 전기 쪽으로는 SP열셀, 두산퓨얼셀, 동아화성, 그다음에 수소차로는 상하프로테크, 효성첨단소재, 동양피스톤, 이지, 수성 춘종수로는 센코, EM코리아, 그다음에 효성중공업, 수소 탱크로는 일진다이아, NK, 이렇게 총 7, 9, 10, 14종목 정도 좀 차트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휴캠스라는 종목을 차트 분석을 할 건데요. 휴캠스라는 종목 차트 분석을 할 때 일단 월봉을 보시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월봉상 지금 요 상당 구간, 요 박스권을 이렇게 하고 있는 박스권을 횡보를 하고 있는 자리고, 지금 보시면 상장하고 나서 이게 가격 조정이 위로 나왔고 기간 조정을 옆으로 하고 있는 차트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월봉상에서도 보시면 쌍바닥을 찍었고, 지금 어떤 매수 시그널이 들어와서 차트를 수렴하는 자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요거는 뭐 단기 같은 경우에는 26,500원 이상 저는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휴캠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여기 그 리포트도 하나 떠 있어요. 리포트 같은 경우에 이제
리포트가 뭐가 떠 있냐면 실적 요번에 이제 이베스트 리포트를 보면 27,000원 정도 목표가를 상향으로 지금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리포트 가격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26,000원 정도까지는 저는 무난하게 좀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 10% 정도예요. 시가총액이 이제 워낙 크단 1조짜리다 보니까 뭐 1조만 하더라도 이제 시가총액이 좀 크기 때문에 10%만 올라도 한 1조 1000억씩 오르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호재가 있지 않으면 이 월봉 박스권을 뚫기는 저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는 23,500원 정도 손절 잡고 매매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솔 홈테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봉상의 박스권이에요. 얘는 언제 출발할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얘는 언제 출발할지는 모르겠지만 월봉상의 박스권을 단 한 번도 뚫지를 못했거든요. 만약에 월봉상의 박스권을 뚫어준다라고 하면 얘는 3,400원까지도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자리에서 50% 되는 가격인데, 얘는 지금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주가를 얘도 마찬가지로 횡보를 위로 하고 이제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 가격대인데, 횡보가 저는 좀 짧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횡보가 짧은데 크게 봤을 때는 지금 수렴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차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윗골이 강하게 좀 기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주봉상에서도 지금 이제 전고점 자리가 여기 자리잖아요. 요 지금 전고점 자리 부분을 어쨌든 지키면서 박스권을 만들고 저점 추세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요것도 지금 요런 식으로 수렴을 할 거라고 저는 하고 있다고 좀 보고, 그 차트 자리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손절가만 1950원만 손절 잡고 매매하면 될 것 같고, 1950원 자리가 아마 여기 장기평 자리네요 보니까. 요 장기평만 손절 잡고 여기서 밑으로 내릴 때마다 분할 매수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좀 안전하게 2,300원 자리를 돌파를 시도를 해주면 좀 매매를 할 것 같고, 아예 이거를 좀 싸게 잡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는 좀 내려와서 아예 손절가 부분 1930원에서 좀 매수를 해볼 것 같아요. 지금 자리는 조금 애매한 좀 그런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건산업인데, 이건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재명 관련주로 엮여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 월봉을 보시면 지금 요렇게 이 추세를 뚫었거든요. 이게 되게 의미 있는 가격이에요. 되게 의미 있는 가격이고, 이거는 지금 이 추세 자리를 뚫었기 때문에 손절가를 여기를 잡아야 돼요. 손절가는 좀 크죠. 추세 상단을 뚫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추세 상단을 뚫었다라는 거는 이 전고점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전고점이 2만원까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건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이재명의 도시재생 관련, 그 이재명 윤석열의 도시재생 관련 수혜주로도 엮여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거래대금이 가장 많이 터졌기 때문에 추세 돌파가 나온다면 목표가 2만원까지도 저는 볼 수 있는 그런 차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주봉이나 일봉을 봤을 때도 지금 가격이 고점 구간에서 거래대금이 상한가를 말면서 여기서 22% 올랐음에도 다음날 뭔가 추가적인 상승 없이 주가가 거래량 없이 계속 빠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저점 추세를 높이는 쌍바닥을 만들고 저점 추세를 높이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요 자리가 매수 타점이 돼요. 13,800원 자리가 매수 타점이고, 저점을 높이는 쌍바닥을 한번 더 내려와 줄 때 요 자리에서 매수 잡으셔가지고 한 번 더 길게 치고 나가는 좀 요런 그림. 그다음 16,600원까지 목표가 좀 잡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손절가는 13,800원, 목표가는 16,400원 정도 목표가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만 잡고 매매하시면 그렇게 크게 손해는 안 볼 자리인 것 같아요. 나 에코바이오인데, 저는 에코바이오가 좀 끼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에코바이오는 지금 월봉상에서도 매집이 엄청 들어와 있고, 여기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완벽해요. 이거는 진짜 차트는 더할 나위 없이 너무 차트가 좋아요. 근데 평균 거래량이 조금 없고, 그 다음에 호가창도 얇고, 물량을 태우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하지만 소액으로 이거를 매수를 할 때는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괜찮아요. 괜찮고, 지금 박스도 여기를 지금 지지를 해주고 돌파를 뭔가 해주는 그림이기 때문에 얘는 손절가만 조금 크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얘는 솔직히 손절가 여기까지 잡으셔도 돼요. 8,000원까지. 근데 8,000원까지 잡으면 너무 말이 안 되니까,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좀 저점 추세, 요 라인이죠. 요 라인을 지지하는 한 8,500원 정도 손절가 잡고 목표가는 10,000원 이상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바이오까지 이렇게 좀 해봤고, 그 다음에 XINC인데, XINC는 좀 너무 좀 테마주 느낌이에요. 얘는 뭐 플랜트 사업을 하면서 뭐 그런 얘기인데,
근데 이제 테마주 느낌이긴 하고 시가총액이 좀 낮은 종목인 건 맞는데, 월봉상에서 지금 요 상단 추세를 돌파를 해놓은 자리이기 때문에 얘도 좀 크게 갈 수 있는 자리예요. 일단 이게 주식이라고 하는 게, 그래 차트라고 하는 게 좀 크게 가려면 월봉상에서 뭔가 추세 돌파를 해주는 그림이 나와줘야 돼요. 근데 이제 얘가 엑사이언스나 이건산업 같은 경우는 나왔기 때문에 제가 좋다고 하는 거고, 엑사도 지금 추세 돌파하는 그림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일봉상에서 분할로 좀 모아가면 되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매수 타점이 요 라인이에요. 요 라인. 2080원만 손절 잡고 매매하시면 됩니다. 2800원, 2080원까지는 저는 분할 매수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풍력 관련주까지 할까요? 그냥 풍력 관련주로는 CS 윈드가 있는데, 지금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요 유상증자 했던 요 자리를 지금 메웠고 저점 추세를 높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요거는 전 되게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돌파 매매로 접근을 하기에. 그래서 뭐 돌파 매매가 나는 싫다, 눌림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 내려가는 요 자리부터 분할 매수 하시면 돼요. 여기 요렇게. 그래서 나는 이거를 만약에 뭐 눌림 매매로 대응을 할 거다라고 하면 82,000원 이탈했을 때부터 77,000원까지 분할 매수, 77,000원 손절 잡고 대응하시면 되고, 나는 이걸 돌파 매매를 할 거다라고 하시면 이제 박스를 위로 올리는 거죠. 박스를 위로 올리셔가지고 요렇게 86,100원부터 82,000원까지 분할 매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소차로 넘어가서 수소 전지 쪽으로 가서 보면 이제 SP열셀이라는 종목인데, SP열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월봉상에서 지금 보시면 이제 고점에서 조정을 좀 받다가 가격 조정이 끝났고 옆으로 이제 뭔가 기간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그런 자리에서 지금 뭐 기간 조정이라고 하면 다른 말로는 박스권인데, 이 박스 월봉 박스 추세를 돌파를 하는 자리죠. 돌파를 하는 자리고, 주봉에서도 지금 이제 지지를 확인을 해서 이 상장가 부근, 그리고 처음에 상승을 만들었던 이 고점 부근에 지지를 확인을 하면서 뭔가 하방 수렴을 돌파를 해놓는 그런 주봉에 와 있는 그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만약에 다음 주에 34,400원 저 자리를 이탈을 시킨다고 하면, 33,100원, 34,000원 자리를 만약에 이렇게 추세 이탈을 시킨다고 하면 이건 더 밑으로 내려갈 수,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 다음 주까지 해가지고도 이 33,100원 지지를 확인을 해서 뭔가 횡보를 더 계속 이런 식으로 해준다고 한다면 이거는 4만원 돌파까지도 좀 한번 노려볼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SP열셀이라는 종목은 4만원 이상 좀 돌파 한번 노려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33,150원만 잡아가시면 돼요. 다음 두산피얼셀 같은 경우에도 같은 논리죠. 얘도 지금 이 전저점이고 매수 타점은 48,000원부터 매수 타점 잡아가시면 되고, 45,600원 요 라인 매수 타점 잡아서 매매 한번 해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동아화성인데, 동아화성 같은 경우에도 요 밑에 추세 라인이 있기 때문에 요 밑에 추세를 지지를 받아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매수 타점은 12,800원이고요. 이거는 좀 여기서는 매수 안 할 것 같고 여기서 매수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솔직히 12,800원도 조금 불안해요. 왜 그러냐면 이 지금 정고를 뭔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거래량도 터지면서 쌍봉의 형태로 빠졌기 때문에 얘는 이 추세를 한번 이탈을 시킬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이거를 만약에 여기를 지지를 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지지를 해주다가 이제 다시 한번 이 정고점을 만들 건데,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는 그림을 만들 거예요. 아마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를 이탈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는 이 전저까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이걸 잡는다면 안전하게 11,500원 부근에서 매수를 좀 잡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수소차를 매매를 한다면 저는 동아화성은 안 할 것 같아요. 좀 더 밑으로 빠지면 매매를 한번 해볼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수소차로 가서 상하프로테크인데, 상하프로테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정고점 자리를 다 뚫어놓은 자리고 정고점에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그런 자리라고 판단이 돼요. 근데 이런 자리는 사실 금요일날 캔들이 중요한데, 이건 금요일날 이 음봉의 절반까지밖에 양봉이 안 갔기 때문에 조금 신고가로 이렇게 바로 가기에는 저는 무리가 있어 보이고, 이게 N자 상승이 나왔으려면 금요일날 이 시가 라인을 사실 캔들을 딱 회복을 했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거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서 올라갈 수 있는 캔들인데, 이거는 그런 그림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는 52,000원 자리에서 매수를 잡을 것 같고 52,000원 자리 손절을 잡아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하프로테크까지. 그다음에 효성첨단 소재인데 이거는 뭐 계속 뭐 매매 계속 신고가로 가고 있는 종목이니까 계속 신고가로 가고 있는 종목이니까 제가 뭐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계속 신고가로 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정말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60분 봉상에서 추세를 보고 여기가 지지라인이 되겠네요. 정말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56만 6천 원짜리 매수 타점 한번 잡아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양 피스톤인데, 동양 피스톤 같은 경우는 박스권이에요. 월봉상의 박스권 자리고, 주봉상에서도 지금 뭐 박스권, 이건 그냥 일봉도 박스권, 얘는 딱 스윙 자리예요. 스윙으로 하면 손해는 별로 안 볼 자리거든요.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이런 추세 자리이기 때문에 뭐 크게 손해볼 자리는 별로 없어요. 얘는 고점도 계속 갱신을 하고 있는 자리고, 그래서 얘는 매수 타점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요 라인 정도가 매수 타점이 돼요. 좀 넉넉하게 여기 마이너스 10%까지도 봐도 돼요. 그러니까 얘는 6,270원부터 5,900원까지 분할 매수, 요 라인에서 분할 매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좀 저점이기 때문에 매수가를 조금 주기를 바래야 될 것 같고, 조금 나는 공격적으로 잡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요 21선 있잖아요. 6,500원부터 좀 분할 매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지인데, 이지 같은 경우에 좀 돌파 관점으로 좋더라고요. 제가 요거는 좀 매매해 보려고요. 저도. 왜 그러냐면 얘는 지금 월봉상에서 박스권 자리를, 정고점 박스권 자리를 지금 비비고 있는 자리예요. 14,200원 자리를. 이거는 정고점 월봉에서 비비고 있는 자리면서 일봉상에서 지금 21선을 딱 돌파를 해놓고 이 슈팅선에 지금 딱 지지를 해놨죠. 이거는 지금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번 더 쌍바닥을 찍으러 내려올 때 이 추세선을 기준으로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매수가 13,300원 매수 잡을 거고, 손절가를 이제 12,500원 정도 좀 손절가를 길게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구간 내려오면 이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 저는 매수를 좀 잡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얘는 손절가 12,500원 정도 손절 잡고 매매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수성 충전소로 이제 생코라는 종목이 있는데, 생코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목요일날 구름대를 뚫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요게 기준봉 캔들이 되면서 손절가는 여기를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25,000원 손절 잡고 매매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EM코리아인데, 솔직히 EM코리아 같은 건 전 별로 안 좋아해요. 이건 뭐 자회사 뭐 그런 이슈로 수소차 할 때마다 뭐 올랐던 종목인데, 얘는 전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는 종목은 아니고, 지금 자리에 뭐 손절 잡는다고 하면 지금 자리가 매수 타점이에요. 지금이 추세 하단부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매매한다면 저는 월요일날 시가부터 시작해서 요 전고점 4,800원, 전저점 4,800원까지 조금 분할로 매수를 좀 잡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매매를 한다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제 매수 타점이나 손절가를 조금 생각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너무 많이 물려버리면 안 되니까. 효성중공업인데,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이런 이제 큰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21선 자리를 매매 타점을 잡아가시면 돼요. 얘도 보시면 지금 주봉이나 월봉상에서 추세가 우상향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봉의 눌림목에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얘는 그래서 72,500원짜리까지 분할 매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일진 다이아인데, 일진 다이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봉상에서 좀 추세를 지켜주는 그림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과매도로 빠진 구간에서 과매도로 빠졌다가 이제 월봉상에서 추세를 뭔가 그려서 월봉장의 추세를 이제 다시 돌파를 해주는, 좀 저는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일봉상에서 보시면 이 구름대 라인 있잖아요. 요 구름대를 저는 좀 돌파를 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요 박스권을 돌파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여기 매집봉도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못해도 49,600원부터 요 53,000원까지는 저는 목표가 잡고 대응하셔도 될 것 같고, 근데 얘가 저는 솔직히 요번에 바로 53,000원을 갈 것 같진 않아요. 이게 지금 이 횡보하는 박스권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뭐 거래량이 얼마나 터지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얘는 여기서 바로 53,000원을 갈 자리는 아니고 한 번 더 눌렸다가 추세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시 갈 자리이기 때문에 얘는 따라붙어서 매매할 필요는 없고요.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따라붙어서 매매할 필요는 없고, 저 같으면 44,800원짜리 매수타점 잡아가지고 좀 눌림목 한번 기다려 볼 것 같아요. 그 다음 마지막 종목 NK인데요. NK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소 뭐
전지 탱크 이런 이제 관련 종목인데 월봉에서 지금 보시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좀 맞는 종목이죠. 그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삼각수렴을 끝내서 뭔가 삼각수렴 추세를 벗어나고 있는 그런 자리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일봉상에서 지금 보시면 장기평 부근에 눌려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 1230원 칼손절 잡으셔야 돼요. 1230원 이 자리 좀 칼손절 잡아가지고 이 자리에서 매매하세요. 지금 월요일날 담으셔도 되는데 1230원만 진짜 칼손절 잡고 매매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